자, 헐헐과 함께 임장 가자. 자, 첫 번째 주의 두 번째 임장지입니다. 의정부인데요, 여러분. 의정부라는 곳은 노원구, 서울의 노원구 북쪽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 아무래도 요즘에 그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경기권의 빅4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좋은 지역들을 임장 가고 싶어 하실 텐데요. 임쉘의 취지 자체가 뭔가 혼자는 임장 가기 어려운 곳,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는 곳까지 좀 구석구석 다양한 지역들을 함께 밟아보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정부라는 곳 충분히 지난 상승장에서 그러니까 상승하는 여력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들을 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원과 양주 사이에 어떤 껴있는 그런 징검다리 도시인 의정부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장 노선들 저희가 준비했고 간단한 지역 분석 저희가 가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정부는 인구가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상승률 자체는 이제 2020년을 정점으로 해서 조금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입주 물량이 2016년, 7년, 8년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때 많았던 이유가 의정부 밀락 2지구, 신규 택지지구죠. 밀락 2지구에서의 입주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2020년, 2021년 이런 때에는 밀락지구 옆쪽에 있는 고산지구까지 함께 입주를 하고 그리고 구도심 내에서 재개발된 아파트들도 함께 입주를 하면서 2017년부터 한 2021년까지 입주 물량이 꽤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2021년 크게 또 GTX 라인에 있는 기축 아파트들 그리고 신축 재개발 구역들 프리미엄이 크게 올랐었고요. 자, 지금은 아무래도 다른 지역처럼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의정부는 어쨌든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후보지로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매력적인 것들이 또 구도심과 그리고 신규 택지지구의 상품들이 골고루 혼재되어 있는 선택권이 좀 다양한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망으로 따지면 현재는 1호선 라인과 의정부의 발곡역에서 시작해서 이제 경전철 라인 따라서 이렇게 해서 경전철과 1호선이 이렇게 지금 운행이 되고 있고요. 이 1호선 라인 따라서 GTX-C가 이제 향후에 개통이 될 예정이죠. 의정부역이 GTX로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서울까지 20분 이내로 접근할 수가 있다. 삼성까지 2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에는 7호선이 착공을 했고요. 탑성역을 지나서 지금 서울 쪽에서 장암역에서 멈춰 있는 7호선이 착공을 했고 2025년경에 탑성역을 터치하고 양주 고읍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의정부 내에서는 탑석만 한 정거장만 터치하고 지나가는데 안타까운 게 밀락 2지구 쪽으로 좀 이렇게 경로가 노선이 우회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됐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운 마음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밀락 2지구가 7호선 라인이 들어올 예정이었다면 현재처럼 4억대 초반의 시세를 형성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느 정도 많이 시세가 수도권 입지 대비해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밀락 신축 단지들 일반적인 2군, 3군 단지들은 2억 초반대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밀락 2지구 내에서 대장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호반베르디움은 이마트 끼고 있고 초등학교 끼고 있고 학원가 끼고 있습니다. 대장 단지 호반베르디움은 4억 중반대 정도로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밀락지구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고산지구가 있는데 이 고산지구는 대장 단지가 대박 노블랜드 그리고 로제비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이후에는 복합문화단지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법원검찰청 단지가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정식 이름이 그 보시면은 리듬시티라고 하죠. 여기 리듬시티예요. 리듬시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게 다 의정부가 한 8개의 미군 부지가 위치해 있던 곳이었는데 다 이제 이전을 하고 평택 쪽으로 이전을 하고 이런 비어있는 부지들의 새로운 어떤 문화복합
공간, 일자리, 인프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산지구는 이 경전철 탑성역에서 이렇게 해서 한 정거장 더 연장이 될 예정이에요. 고산역으로. 그래서 경전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철도가 연결이 되고 그 이후에 환승하면 7호선까지 타고 서울로 내려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밀락지구보다는 더 안쪽으로 뭔가 들어간 느낌이 들긴 하지만 결코 시세에서 밀리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리듬시티에 있는 이런 단지들, 인접 단지들은 최고 경쟁률이 수백 대 1 정도로 의정부 내에서도 공급 일반 분양 경쟁률이 꽤 됐습니다. 자, 그리고 고산지구는 어떻게 보면 자차를 이용해서 서울로 접근하기에는 오히려 의정부의 다른 지역들보다도 조금 더 가깝다.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은 서울까지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의 신규 택지지구인 밀락 2지구와 고산지구가 있습니다. 탑성역에서 이제 우측편에 있는 송산지구나 밀락 1지구는 기축단지들이죠. 10년차 이상이 다 넘은 기축단지들이고요. 의정부역 1호선 라인 좌측 우측으로 있는 이제 기축단지 저층 주거지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서 의센자, 의푸센, 그 다음에 장암 1구역, 3구역, 5구역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장암 1구역은 분양을 완료하고 이제 한상 착공해서 이제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이제 집안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암 3구역은 철거가 완료돼서 펜스를 치고 이제 향후에 일반 분양을 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마이크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음성이 안 들어가서 이제 한껏 2시간씩 녹화한 것이 날라갔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 제가 혼자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의정부라는 곳은 일단은 의정부역 내리시면요. 신세계백화점과 인근 기축상권들, 빌라 이런 그러니까 다세대 다가구 외에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경 800m, 700m 돌려봤을 때 가장 가까운 단지가 의정부 센트럴자이 위브캐슬, 위센자이고요. 위센자가 현재 상태에서의 대장, 앞으로도 대장 단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정부 2구역, 3구역이라고 하는데 재개발 구역으로 따지면 2구역, 3구역이 중앙 2구역, 3구역이었고요. 이런 단지들이 지금 의센자 입주했고요. 전년도에 입주했기 때문에 여기는 임장을 가셔도 단지 내 상가 브리핑 들으시려고 하시면 물건 없다고 하실 거예요. 8사는 물건이 없고요. 7사나 5구 이런 아니면 소형, 평형 이런 것들은 물건이 있는데 2년 아무래도 2년이 도래하지 않은 단지이기 때문에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하락률도 없습니다. 낮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년차, 4년차가 도래한 단지들은 거래가 되면서 급격하게 시세가 하락하는데 이런 신규 입주 단지들은 호가가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 호가들은 8억 5천, 9억, 10억까지 가고 있고 탑센자 같은 경우에도 호가가 9억 이상, 10억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래쪽에 형님인 노원구의 신축 단지가 최저가 매물이 9억으로 더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많이 알게 되면은 이런 시세들을 비교해서 분석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지역에 어떤 상품이 더 저평가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을 다양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가 부동산은 비교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잘 비교할 수 있을까? 비교를 잘 하려면 각 지역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나는 서울에 가고 싶어라고 하는 분들도 서울과 인접지인 이런 수도권 내에서의 현재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위로 올라가 보면 이런 신축단지들 그리고 롯데캐슬 신축단지 장암 사구의 더샵 신축단지 파란색 이렇게 저희가 컬러 톤의 룰이 있어요. 파란색은 10년차 이내의 신축단지, 노란색은 분양권이거나 분양을 완료한 단지, 아직 입주하기 전의 단지가 노란색이고요. 빨간색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고요. 회색은 10년차 이상의 기축단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 지역들을 의정부가 이제 녹양지구가 있고 가능지구, 녹양지구, 우정지구가 이렇게 사전 청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사전 청약을 받고 있고요. 의정부 내에서의 이런 인프라들도 이제
여기 보시면은 캠프 라가디아 뭐 이런 거 있던 거, 즉 미군 부대가 있던 부지들이 주상복합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 이런 것들로 이제 분양을 했고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정부 GTX C역을 중심으로 해서 C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기존의 인프라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위쪽으로 이런 미군 부대 이전 단지들도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금호 1구역은 향후에 지금 분양할 예정이고요. 기존의 택지지구로서 금호지구가 있는데, 이 금호지구에는 경기 북부청사하고 그다음에 각종 행정타운, 그리고 홈플러스 학원가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리고 중대형 평형의 기존의 기축단지, 대장단지들이 있어서 금호지구는 의정부 내에서 원래부터 워낙에 주거지로서 인기 있는 단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축단지들, 자연과 하나 되는 신축단지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구도심의 개발과 기존의 기축 택지지구와 신축 택지지구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그런 도시 의정부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부자지도 수업 시간에는 개별 상품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1시간 이상씩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한데, 저희들은 이제 부자지도 서울, 수도권 A, B권역 다 수강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정부 지역 자체에 대한 이해도는 높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의정부는 이제 저희 헐크로님들하고 같이 임장 갔다 왔어요. 헐크로님들하고 임장 가면 제가 임장 브리핑을 현장에서 카페에서 한 40분 정도 해드리는데, 그러면 좋은 것이 이 지역과 저 지역을 넘나들면서 제가 설명을 하고 비교를 해드려도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이 나서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각 지역을 버퍼링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과 임장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고, 여러분들도 각 지역의 어떤 공부의 양이 좀 많아지고, 그리고 어떤 그 지식이 깊어지게 된다면 이런 각 지역을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는 브리핑들에 대해서 100% 이해하시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임장 루트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회룡역에서 내립니다. 1호선 회룡역에서 내리셔서, 자, 여기 출구로 나오시면은 신일 요토빌이 있는데요. 요토빌 기축단지들. 자, 1호선 라인 쪽에서의 2019년, 20년, 21년 갭 투자들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곳이 회룡역 인근 단지들이고요. 왜냐하면 회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위아래 한두 정거장으로 의정부 역사, GTX 의정부역을 연계해서 바로 갈 수 있는, 즉 이렇게 멀리 도보 15분으로 의정부역을 걸어갈 수 있는 단지들보다 오히려 지하철 한두 정거장으로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조금 더 의정부역, GTX역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두 정거장 환승해서 GTX 역사로 환승할 수 있는 곳들을 제가 연계역사라고, GTX 연계역사라고 부르는데, 이런 연계역사들의 기축단지들이 갭이 좁아지면은 투자 가능성들이 조금 더, 투자 여력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지금 시세가 많이 낮아졌죠. 신축도 그렇지만 이제 기축단지들도 시세가 낮아졌기 때문에 전세가와 예전보다는 2021년보다는 전세가와 그다음 매매가의 갭이 낮아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GTX가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간다면 충분히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지역들이 이런 1호선 라인 인근의 기축 대규모 단지다, 인프라가 꽤 괜찮은 단지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일 요토빌, 호원가든 1, 2, 3차, 신축단지인 롯데캐슬 이렇게 보시면서 다시 의정부의 대장단지인 의센자, 의푸센, 지어지고 있는 의푸센, 아직 도색 전이죠. 화장하기 전 의푸센, 그리고 입주한 의센자, 여기에서 재개발 구역에 지금 조합원 입주권 매수하려면 요런 툴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프리미엄 해서 총 매매가가 의푸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정부 3구역이죠. 의푸센은 지금 5구가 최저가 매물이 4억 3천의 총 매매가로 나와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보시면은 뭐 누군가는 더 떨어져야 한다 하겠지만 이게 분양가가 고산지구에 있는 분양가가 4억 2천, 4억 3천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84 기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고산 이지구가 일반적인 단지들이 84 기준으로 4억 초반대, 4억 2천, 3천 이렇게 갖고 있는 곳인데 의정부의 가장 핵심 단지들인 지역의 5구 제곱미터가 4억 3천이다. 그리고 전세로는 지금 올해 8월에 입주하는데 전세 매물들이 종종 나와 있는데요. 전세는 2억 8천 정도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84는 최저 매물이 한 7억 5천 정도 되고요. 전세가는 3억 8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손품 팔아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브리핑 때 이런 다녀오기는 하지만 매물의 시세와 전세까지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손품을 파시고 저희 헐크루님들이 조금 먼저 저와 같이 다녀오시기 때문에 헐크루님들이 또 임장기 카페에 올려놓으신 거, 부자지도 카페에 올려놓으신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정부 2구역. 중앙 2구역 의센자 위브앤 캐슬인데요. 여기는 84 매물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왜냐하면 분양가 대비해서 그래도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이 없습니다. 세금 때문에 그렇죠. 5구 같은 경우에는 최저 매물이 5억 천에 나와 있는 게 있네요. 자, 낮은 층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매물들이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가보시면 장암 1구역, 3구역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5구역은 이제 조합 설립된 초기 구역이기 때문에 굳이 5구역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는 이제 장암 2구역이라고 해서요. 장암 2구역은 이제 구역은 해제됐는데 다시 조합 설립 구역 지정 받으려고 구역 지정 동의서를 받아서 이제 의정부시에 구역 지정해 주세요라고 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이 된다면 그 이후의 단계를 거치겠죠. 그 다음에 추진위를 거치고 조합 설립되고 사업 시행 인가 받고 관리처분 인가 받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포인트들이 재개발 구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각 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포기하게 되면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의 지역 분석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재개발 구역의 단계 그리고 프리미엄 총 매매가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익히셔서 현장에서 소장님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완벽한 임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 매매가를 구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혼자 공부하기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어떤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는 길이 굉장히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는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암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수 브라운스톤인데 이수 브라운스톤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완료했고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3구역은 장안 3구역을 철거가 완료가 되어서 펜스를 치고 있는 그런 노란색 펜스, 천 펜스예요. 천 펜스 이후에는 이제 철조망 펜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정부역 경전철로 갑니다. 의정부역은요, 현재 1호선과 의정부 경전철이 환승 시스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2, 300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떨어진 경전철을 타시고 의정부역에서 이렇게 해서 회룡역에서는 장암 135 의정부역 경전철까지는 워킹 임장입니다. 걸어서 가시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보실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자, 의정부 경전철에서는 경전철을 탑니다. 그래서 경전철 임장을 하는 거예요. 경전철은 지금 두량짜리 무인, 그러니까 뭐라죠? 그 운전하는 그 분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가 뻥 뚫려 있죠. 그래서 무인으로 운행하고 있는 경전철, 지상으로 가는 경전철인데 마치 모노레일 같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서 타서 탑석역 종점까지 가는데 13분입니다. 13분 동안 의정부 도심지 임장을 하게 되는 건데 가장 앞에 타셔서 이렇게 저희 한장지도 제공해 드리는 것들을 보시고 여기가 지금 롯데캐슬이구나. 여기가 가능 1, 2구역 이구나. 입주한 가능 1, 2구역이네. 여기가 지금 화가님들이 그림 그려놓은 가능동의 초기 재개발 구역이구나. 그 다음 노후됐다. 그다음에 이렇게 또 돌리셔서 여기가 신곡지구고 금호지구구나. 여기가 경기도 제2청사 건물이구나. 홈플러스네. 학원가가 여기 있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보는 거예요. 앞에서.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면 많은 분들이 임장 속도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부자지도 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아는 척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장 나오셨나요? 이렇게 하시면 임장 동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경전철 임장을 하시면 됩니다. 13분 걸려요. 그래서 여기 탑석에서 내리시고 원래는 경전철 이제 송산역이 이 바로 뒤에 있는 송산역이 탑센자에서 조금 더 가까워요. 근데 탑석역에서 굳이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7호선 공사가 탑석역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7호선이 이렇게 공사하고 있구나라고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탑석역에서 내리셔서 이렇게 가시면 탑센자 신축 단지가 나오고요. 예쁜 탑센자 안으로 들어가셔서 단지를 가로지르시면 맞은편에 문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문주에서 이렇게 제가 직접 했거든요. 제 손이에요. 이렇게 타임스탬프 앱으로 문주 앞에서 이렇게 챌린지 샷을 찍으시면 됩니다. 여기가 맞은편에 바로 경비실이 있어서 저희가 임장 챌린지 도전하시는 분 되게 많으신데 뭐 하시는 분들이지? 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장 챌린지 샷을 여기서 찍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서 동네 보시고 들어오시면 의정부 경전철 송산역이 나오는데 송산역에서 여기서 임장을 끝내시고 다시 대구로 돌아가셔도 되시고 차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는 회룡역에서 차를 세우고 탑선역 좀 둘러서 다시 이렇게 역으로 갔었거든요. 차를 가지고 밀락 이지구와 고산지구를 보고 총평을 하고 마쳤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임장을 마치셔도 되고요. 다음에 한 번 더 여기를 오셔도 밀락 이지구와 고산지구를 오셔도 되시고요. 만약에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회룡역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1일 주차 9,000원입니다. 주차하시고 다시 이쪽으로 한 20분 정도 가시면 15분 20분 가시면 밀락 이지구니까 밀락 이지구를 차량으로 임장 가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구석구석 보시고 그 다음에 고산지구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고산지구를 넘어가셔서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는 모습과 입주한 단지들의 모습과 그리고 중심 상업지구들의 상가 분양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단지들의 지금 크레인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의정부 임장 코스가 워킹 임장과 경전철 임장과 차량 임장 이렇게 세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임장이고 하루 만에 의정부를 보시려면 걸어서는 이게 다 힘들거든요. 걸어서는 임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활용해서 의정부를 하루에 이렇게 후익 둘러보는 거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의정부라는 곳을 조금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경전철로 다녔던 구역들을 워킹으로 다니시고 그 다음에 차량으로 다녔던 임장지를 워킹으로 다니시면서 조금 더 개인적으로 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별 상품들을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탑센자하고 의센자 즉 양대장이 이 두 곳이에요. 그래서 GTX 라인으로 붙어있는 의센자냐 7호선 라인으로 붙어있는 탑센자냐 이고요. 그리고 의센자, 탑센자 중에서 향후에도 더 대장단지인 곳은 의센자입니다. 탑센자, 의센자는 항상 이제 프리미엄 혹은 총 매매가 가격이 의센자가 더 높은데 지금은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단지 호가일 뿐이고 오히려 탑센자가 호가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차가 안 된 단지에서 나타나는 공동적인 현상이죠. 호가가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밀락지구, 고산지구들은 4억대에서 매물이 나와 있고 전고점들은 거의 다 지금 밀락지구 같은 경우는 전고점 대방이 7억 6,400까지 전고점을 찍었었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호반 같은 경우, 밀락 이지구의 호반 같은 경우에는 거의 7억을 터치했던 그런 곳들이 4억대까지 내려앉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구도심과 신규 택지지구로 조성되어 있는 의정부를 이렇게 하시면 구도심 내에서의 기축단지, 재개발 구역, 그리고 신규 택지지구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한 지역 한 지역을 도장 깨기 하면서 다니시게 된다면 1년 동안 100곳을 가게 된다면 얼마나 성장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2번을 저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똑같은 지역을 가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 직장인 같은 직장인들은 일주일에 2번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주말 이용하셔서 한 번 정도 임장 챌린지에 참여하신다면 그리고 부부가 같이 가신다면 가족이 함께 가신다면 굉장히 좋은 임장 도전 챌린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 맛집 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밀락 지나서 고산지구 쪽에서 여기 있는데요.
저희가 총평을 하고 헤어졌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또 저녁 시간 6시 반 정도가 돼서 차가 너무 막힐 것 같아서 저희가 찜하기라는 조개찜 집에 갔었는데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고요. 정말 맛있었던, 그러니까 냉동 가리비가 아니라, 냉동 조개가 아니라 생가리비를 활용해서 찜을 이렇게 크게 쪄주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가격도 뭐 3인 기준으로 67,000원 정도로 굉장히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경전철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 우리 이 임장 챌린저들을 함께 만나셔서 임장을 여기서 같이 하셨다면 여기 찜하기 가셔서 간단한 콜라와 사이다로 이제 저녁 식사 하시면서 임장 마무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희 단톡방에서 만나서 다시 한번 이 의정부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너무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5일까지 저희 임장 챌린지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임장 챌린지 인증샷 그리고 후기를 올려주셔야지 단톡방에서 계속 머무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임장 챌린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저도 마찬가지로 지지 옥션에서 이렇게 해서 경매 물건을 따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2번씩 유찰된 물건들이 있잖아요. 2번씩 신축단지인데 2번씩 유찰된 이런 물건들,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5제곱미터, 우리 흔히 60제곱미터, 흔히 25평형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서 최저가로 나와 있는 게 4억부터이거든요. 4억. KBS는 조금 더 높은 거고 4억부터이니까 이런 거는 얼마 정도의 이거 거의 낙찰받으면 합리적으로 낙찰받으면 갭이 굉장히 적게 묶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임장 다니시면서 뭔가 재미있는 게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뭐 모의입찰도 해보시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경매 물건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손품을 많이 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임장이 조금 더 알차질 것 같고, 임장 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더 깊이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임장 챌린지 그 달력을 나눠드렸는데, 그 카페에 저희가 이것도 올려드렸어요. 챌린지 달력과 도장 찍는 스탬프 파일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하나씩 찍어 가시면서 도장 깨기 하시면 여러분들 시각적으로도 내가 이렇게 많이 다녔구나 하고 이제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임장 챌린지 시즌 1의 첫 번째 주 미사하고 의정부까지 가이드라인을 드렸습니다. 제가 부자지도 카페에 요거 저희 임장 자료들 지금 슬라이드 다 올려드릴 테니까 출력하셔서 임첼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안녕.